안녕하세요, 빗돌고래입니다. 오늘은 제품 이야기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재밌는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쉬는 시간에 뭘 하십니까? K-팝이나 K-드라마가 많이 유행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게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렇긴 한데, 배틀그라운드가 2017년에 대박이 났었는데 그때 BTS도 같이 떴거든요. 약간의 시간 차이긴 하지만 K게임이 아주 살짝 먼저 뜨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 중에서 대박난 거는 사실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배틀그라운드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이 게임과 미디가 끈적했던 관계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미디랑 게임이랑 뭔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관계가 있고요. 일단 미디라는 게 서로 다른 신디사이저를 컨트롤하기 위한 표준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뭐 제가 예전에 시퀀셜 서킷 영상 만들 때도 언급했었죠. 물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가 공식적으로 표준으로 등장한 것은 1983년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네. 근데 이때쯤을 또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못 써봤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신다는 아타리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85년에 나온 제품인데 딱 요 시기죠. 이거는 컴퓨터 본체에 아예 미디 단자를 아예 내장하고 나온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뭐 도스 이런 것처럼 이제 글로 써서 하는 게 아니고 GUI라고 마우스로 움직여서 하는 그런 거라서 정말 사용성 자체가 좋았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큐베이스나 로직이 사실 이 아타리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쨌건 근데 이 아타리를 만들던 회사가 사실은 뭐 게임을 만들던 회사라는 거 아셨습니까? 이거 정말 신기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아타리라는 회사가 이름이 아타리니까 일본 회사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 덕후가 만든 것 같은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게임으로 이제 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아시면은 굉장히 있는데. 어쨌건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이어져 가지고 우리도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보화 교육이라고 제가 6학년 때쯤 학교에 컴퓨터를 이제 한 반에 쭉 설치를 해서 가르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거기서 컴퓨터라는 걸 처음 접했었는데 재밌는 건 그때 당시 컴퓨터는 이 게임팩이 있어서 게임팩을 꽂으면 바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냥 게임기였습니다. 지금도 뭐 절반은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지만 가정용 컴퓨터를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게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건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고, 어쨌건 그때 당시에 MSX라는 규격을 일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만들어서 요거 이제 기반으로 컴퓨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잘 되게 막 하긴 했었는데 유럽하고 일본, 뭐 한국 요 정도에서만 잘 됐어요. 그래서 요 특징이 이 게임기 팩을 바로 꽂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게임기로만 나온 제품으로 이제 제미니 뭐 이런 제품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요게 좀 잘 이렇게 막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이게 싹 사라지게 된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X86 시리즈 컴퓨터 있죠? 네. 그걸로 싹 바뀌면서 이 MSX 컴퓨터들이 쫙 밀려납니다. 저도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286이라는 걸 처음 접해봤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자꾸 나이가 나오잖아요. 네, 어쨌건 나는 이제 늙었어. 그래서 제가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접해봤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아웃런, 뭐 페르시아 왕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게임을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의 왕자도 결국 끝까지 못 봤어요. 끝을 못 봤는데 찾아보니까 요즘에 그거 누가 이제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엔딩이었었구나, 이게 뭐 좀 알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자 게임을 할 때 그 사운드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틀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내장 사운드로 들려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컴퓨터 본체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삑삑거리는 그 스피커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리를 내고 있죠. 근데 이 게임의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0KB. 그러니까 이게 요즘 외장 하드 1테라에다 넣으면은 이거를 게임을 214만 번이나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작은 거죠. 예.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하나 찍으면 보통 2메가는 하는데 이 용량이면 여기다 게임을 5번을 담을 수 있는 사이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작다는 거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배경음악은 뭐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뭐 이런 사운드가 났어요. 그냥 소리가 난다는 게 신기했을 시절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뭘 원합니까? 조금 더 감동 있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음악이 있어야죠. 그래서 음악을 넣고 싶은데 저 작은 용량에도 어떻게 게임 음악을 넣겠습니까? 그때 찾아낸 해법이 바로 미디였습니다. 미디 파일은 엄청 작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악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보통 몇 킬로바이트 정도면은 몇 분짜리 음악을 진짜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엄청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용자가 가진 음원에 따라서 사운드 퀄리티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가장 유명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원숭이 섬의 비밀이라는 거였는데 그 오프닝송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지금 미디 장비가 없어도 컴퓨터 스피커로 들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요. 아마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컴퓨터에 애드립 카드라고 사운드 카드라는 걸 달 수 있습니다. 그럼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훨씬 좋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아예 전문 신디사이저로 음원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롤랜드의 MT30이라는 모듈형 신디사이저를 음원으로 썼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MT32는 1987년에 나온 제품인데 지금 이걸 들어보셔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면서의 그 몰입감이 완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미디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말인즉 미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컴퓨터랑 얘랑 바로 연결될 수는 없거든요. 그때 사용되던 미디 인터페이스가 MPU 401이라는 녀석입니다. 그 당시 MT32가 700달러쯤 하고 MPU 401이 한 200달러, 합치면 900달러 정도 하는데 1987년에 그때 당시로는 한 73만원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월급이 30에서 40만원이라는데 지금은 한 그렇게 따지면 3,400만원 하니까 그걸 지금 상황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600, 700쯤 되는 거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MT32는 완전 엔트리급 신디사이저거든요. 이 신디사이저 회사들은 원래 프로페셔널 제품을 팔던 회사들인데 프로페셔널을 팔면 비싸지만 이윤은 많이 남죠. 대신에 많이 못 팝니다. 싼 거를 근데 이윤이 좀 적더라도 많이 팔면은 좋겠죠? 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물론 이 MT32가 프로 입장에서는 진짜 엔트리, 입문용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비싼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만약에 팔 수 있다면은 완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신디사이저 회사들은 눈이 돌아가죠. 네. 게다가 이 MT32로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를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마다 게임을 만들 때 사운드 옵션으로 MT30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저가형 모듈형 신디사이저가 MT32만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MT32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낙점되었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머지는요, 다 비쌌어요. 얘가 제일 싼 거였어. 거기다가 이 회사에서는 롤랜드인데
이 회사는 게임을 하는 그 개발자들을 위해서 지원도 엄청나게 해줬고요. 시스템 익스클루시브라는 걸 이용해서 안에 있는 음원도 조금 건드리고 바꾸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MT30의 성공을 보고 다른 회사들도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시장을 같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같이 표준을 만들어 보지 않으련 했는데, 롤랜드도 그래, 그럼 파이가 커지면 좋지, 뭐 너네들은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 못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표준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91년에 드디어 표준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제너럴 미디, GM입니다. 이때 뛰어든 회사는 롤랜드, 뭐 야마, 코그 많았지만 역시 미디를 만들던 회사였던 시퀀셜 서킷, 저희가 지금 유통하고 있는 시퀀셜 서킷도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PC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을 만큼 보급형 시니사이저가 생긴다. 그리고 그게 보급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디 음악이라는 것은 진짜 찐 부자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비싸서 못하던 거를 뭐 월급 한두 달치? 요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좀 덤벼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전에는 도대체 얼마나 비쌌길래 못했냐? 라고 하면, 9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디사이저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커즈와일의 K2000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피아노 붐이라서 집집마다 피아노를 다 팔았거든요. 다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판매된 그 자본을 가지고 영창이 미국 가서 신디사이저 회사를 낼름 샀는데, 그게 커즈와일. 그 커즈와일에서도 가장 최신으로 만든 제품이 K2000. 그래서 완전히 혁신적인, 당대의 다른 신디사이저들보다도 더 프리미엄이 붙었던 제품이었어요. 그때 당시 $3,000. 이런 신디사이저를 보통 2대, 이거 연결하는 믹서,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 앰프, 이걸 녹음할 레코더, 그 다음에 미디 인터페이스, 컴퓨터,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면 그때 당시 가격으로도 $10,000.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환율로 치면 760만 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졸 연봉, 요 좀 올라서 월급은 40에서 50 정도로 올랐다고 쳐요. 그래도 1년 3개월어치예요. 연봉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미디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니멈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만 쓸 수 있으니까. 어쨌건 그래도 엄청 고가이잖아요. 이게 진짜 저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급형 시니사이저가 깔리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죠. 막 다들 들러붙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물결이 하나 또 일어납니다. 일본에는 이미 가라오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넘어오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본 제품이다 보니 일본어로만 나와서 우리나라 노래도 없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90년대 초를 기점으로 많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노래방 회사가 생겨요. 태진과 금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진과 금영입니다. 그 회사가 롤랜드의 사운드 캔버스, 여기서 만든 GM의 확장판 GS 음원을 이용해서 노래방 기기를 만들고, 이게 우리나라 노래방 붐이 납니다. 지금도 역시 코인 노래방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디사이저들의 사용처가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미디는 완전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누군가 또 느끼게 됩니다.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은 돈이 된다면 더 싸게 보급하면은 그걸 또 돈을 벌 수 있겠네? 그래서 재밌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사운드 카드입니다. 87년에 애드립이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이 녀석의 위력은 아까 영상을 보셔서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냥 PC 스피커에서 삑삑거리던 소리를 화음이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소리 자체가 훨씬 좋았죠. 그러나 이 애드립 카드도 사실은 이 FM 신디사이저를 기반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게 바로 야마하의 FM 신디사이저 DX7의 등장입니다. FM 신디사이저인 DX7은 83년에 만들어진 거긴 한데, 이거를 좀 축소화시켜서 칩 하나로만으로도 구현되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야마하에서. 그거를 카드에 꽂아서 컴퓨터에 넣을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애드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FM 신디사이징 기반의 음원을 내장한 사운드 카드들이 한동안 쭉 잘 나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사운드 블라스터라는 제품이었는데, 이 회사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진짜 제 뒤통수를 빡 때릴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94년에 나온 사운드 블라스터 AW30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 만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사운드 블라스터라는 걸 만들던 회사가 크리에이티브 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나 컸냐면은 전 세계의 사운드 카드 점유율의 70%를 가져갔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70%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옥소리라는 사운드 카드가 정말 잘 됐거든요. 우리나라 하여튼 국산화를 되게 잘합니다. 어쨌건.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뭘 했냐? 미국에 있는 신디사이저 회사인 이뮤라는 회사를 낼름 인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뮤에서 가장 최신 칩셋이었던 이뮤 8000이라는 칩이 있었는데, 이거가 원래 수백만 원 되는 신디사이저 들어가는 메인 칩인데 이걸 그냥 사운드 카드 하나씩 넣어줘요.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의 퀄리티가 그냥 단숨에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은 AW32는 메모리를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모리를. 예. 메모리를 여기다 직접 내가 달고 그 메모리에다 음원을 내가 직접 로딩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PCM 방식의 사운드 폰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어떤 PCM 시니사이저들이랑 똑같은 퀄리티의 그런 성능을 냈던 녀석이에요. 그걸 제가 어디서 들어봤냐면은 제 친척형이 좀 살아가지고 거기에 AW32를 사신 거예요. 그 친척형이. 근데 그 친척형 방이 또 옥탑이야. 그래서 소리를 막 빵빵 켜도 상관없는데 거기서 한번 들려준 거예요. 그 게임을 하면서 들려줬는데, 와, 신세계야, 신세계. 그리고 거기 노래방 기능도 있어서 노래방도 해줬는데 노래방도 신세계. 그때 당시에 노래방 기기들보다도 더 좋았어요. 노래방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와 했는데, 그때 당시 그 형이 했었던 게임이 있어가지고 그 형이 그걸 추천을 해줘서 저도 그걸 샀거든요. 그때 샀던 게임이 윙커맨더 3라는 게임인데 CD가 무려 4장 들어가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정말 엄청난 게임이었어요. 보통 한 장짜리인데 4장. 왜 이게 4장이나 됐냐면 인터랙티브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엔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지마다 나오는 영상을 전부 다 실사를 해서 찍은 거예요. 그걸 다 해서 넣다 보니까 용량이 이만큼 커진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이 게임의 주인공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여러분들 다 알만한 그 스타워즈 처음 나왔던 그 스타워즈의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 그 사람 역할을 했던 배우 마크 해밀이라는 분이 하신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게임에다가 돈을 막 뜯어 넣은 거지. 막 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근데 어쨌건 저는 그걸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조이스틱을 가지고 막 했었는데 조이스틱이 부러질 만큼 했었는데 어쨌건. 근데 우리 집 사운드는요 AW32랑 너무 달라. 그 사운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운드 카드는 컴퓨터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것의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운드 카드에다가 CD롬이라고, 그것도 그냥 사운드 카드에 달았고요. 그 다음에 조이스틱, 이 조이스틱도 사운드 카드에 달았고요. 미디를 연결하고 싶다? 미디 인터페이스가 사운드 카드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를, 저는 마스터 키보드를 사운드 카드에 연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것 때문에 이 미디라는 거를 직접 해볼 수 있게 됐고, 그러다가 여기에 이렇게 이 길로 온 겁니다. 어쨌건 이러다가 90년대 후반에 그 말도 많았던 팬텀이라는 녀석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MP3라는 게 생겨요. 이제 사실 지금은 MP3가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포맷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한 96년쯤인데 디지털 오디오 자체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지만 MP3는 다른 겁니다. MP3라는 것은 자체가 압축 파일이에요. 그래서 압축을 풀면서 들려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압축을 실시간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갖고 있었던 486 컴퓨터는 이 MP3를 재생하는 것 자체도 버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들었던 그 MP3를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PC통신 게시판에서 MP3를 막 애들이 그때 막 올렸었어요. 제일 작은 곡을 받아가지고 들어봤었는데 윈도우를 키면은 안 돌아가요. 왜냐면 윈도우 돌리는 거하고 그애 동시에 할 수가 없어.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그냥 명령어를 쳐가지고 MP3를 플레이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빠라바라밤 한 그 멜로디가 아직도 뇌리에 딱 박혀 있는데
그때 되게 길다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봤더니 겨우 26초짜리 곡이더라고요. 나디아라는 애니메이션의 수록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mp3는 저한테 완전 혁명 같은 거였습니다. 테이프나 CD가 아닌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음질도 진짜 좋아. CD한테 뭐 꿀이잖아. 예,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mp3를 무난하게 돌릴 수 있는 컴퓨터, 근데 돌리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이게 나온 게 펜티엄이에요. 이게 90년대 후반이죠. 이러면서 게임과 미디 관계가 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디가 컨슈머에서 다시 멀어지게 돼요. mp3는 그 이후로 세상을 많이 바꿉니다. 뭐 불법 공유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어가지고 넵스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음악 생태계 자체가 완전 바뀌었고 지금은 스트리밍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불법 공유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그냥 컴퓨터를 사면 당연히 주는 것, 불법 복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다르죠. 당연히 다들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점점점 문화를 키우게 된 거고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도록 만들어준 계기가 된 거기도 합니다. 어쨌건 mp3가 보편화되면서 배경음악을 전부 이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이 만들어준 완성도 높은 곡을 그냥 그대로 틀어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미디 음원을 사운드 카드에 탑재되는 일이 필요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USB라는 게 생기면서 미디 인터페이스나 조이스틱도 USB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운드 카드는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스피커로 연결하는 그것만 하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서라운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로 넘어가서 서라운드 할 수 있는 그 단자 7.1, 뭐 5.1 아웃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도 대부분 그렇게 될걸요. 데스크탑은. 그러나 안 쓰시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CD롬도 당연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죠. SATA 방식으로 넘어갔다가 이것도 CD롬 자체, CD라는 매체 자체가 사라지면서 요즘에는 거의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사정들로 인해서 이제 게임과 미디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다양한 게임들이 게임 엔진을 통해서 개발을 합니다. 이 중에서 사운드를 담당하는 사운드 엔진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F모드랑 YG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운드만 재생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액션에 맞춰서 소리를 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디에서 시작하던 시퀀싱이라는 개념이 뭐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트랙이란 개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리듬 게임은 아예 미디 파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록밴드라는 게임은 아예 진짜 미디 파일을 그냥 사용한다고 해요. 심지어 얘네들은 록밴드 전용 미디 컨트롤러 같은 컨트롤러도 있을 정도입니다. 뭐 이걸 해킹해서 미디로 진짜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음악 자체가 순수한 미디로 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게임 음악 자체는 미디로 만들잖아요.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디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어요? 어쩌면은 뭐 제 추억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뭐 재미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빛돌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